어디서 돼지 누린내 맡던 촌년이 감히 아는 척이야? 넌격 떨어지게 끼어들지 말고 당장 저기 주방 가서 설거지나 해.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피땀 흘려 시누이 유학비 5,400만 원을 대줬건만 돌아온 건 철저한 개무시였습니다. 혼자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상을 차려낸 저에게 시어머니는 끔찍한 폭언을 퍼부었고 마마보이 남편은 고개만 숙인 채 방관했죠. 결국 호구 같던 제 인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당탕? 저는 눈앞에 화려한 잔치상을 가차없이 엎어버렸네요. 오만방자한 밉상시댁을 향한 당찬 국밥집 사장의 피도 눈물도 없는 통쾌한 참교육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통쾌하실 거예요. 펄펄 끓는 가마솥 앞은 한겨울에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죠. 정읍에서 저희 순댓국집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을 거쳐 이제는 제가 3대째 사장으로 가게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불을 켜고 진한 육수를 우려내는 일로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젊은 청춘을 이 뽀얀 돼지 국물에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끔은 돼지 냄새 난다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제 일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깐깐하고 뚝심 있는 호랑이 사장님으로 통하셨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장사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하고 정직한 길을 걸으셨거든요. 아버지는 가마솥 앞을 지키는 저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장사꾼은 눈앞에 얄팍한 돈을 좇으면 안 되는 법이다. 손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내 가족 입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이 귀하게 여겨야 해. 그래야 이 맛이 3대, 4대 변함없이 이어지는 거란다. 저는 그 우직한 가르침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부모님 은퇴 후 식당 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제가 운영을 맡은 뒤로 식당은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죠. 어느 날 점심시간 얼큰하게 취한 진상 손님 하나가 식당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국밥에서 누린내가 진동을 하잖아. 너네 이거 며칠 지난 고기 대충 끓여서 내온 거 아니야?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가마솥 앞에서 두르던 앞치마를 툭툭 털며 당당하게 그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손님, 저희 집은 당일 도축한 고기만 매일 새벽에 직접 삶아서 냅니다. 입맛에 안 맞으시면 새 국물로 바꿔는 드리겠지만 없는 소리 지어내서 장사 망치려는 시비는 제가 못 참습니다. 맛이 없으시면 돈 안 받을 테니 그냥 조용히 나가주시죠. 제 단호하고 매서운 기세에 눌린 손님은 흠칫 놀라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음식값을 던지듯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평소엔 정이 많아 퍼주는 걸 좋아해도 이렇게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절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의 당찬 모습을 늘 구석자리에서 흥미롭게 지켜보던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공기업에 다니다가 정읍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온 손님이었죠. 처음엔 그저 매일 점심때마다 혼자 와서 얌전히 특사이즈 순댓국을 비우고 가는 단골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다 빠져나간 한가한 시간에 그 남자가 슬쩍 제 곁으로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사장님, 아까 진상 손님 대처하시는 거 진짜 멋있으시던데요. 제가 웬만하면 같은 식당 매일 안 오는데 여기 순댓국은 서울 유명한 맛집들보다 훨씬 맛있어서 매일 옵니다. 제가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부족하면 밥이랑 국물 더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눈치 보지 말고 팍팍 말씀하세요. 그러자 남편이 사람 좋은 넉살 좋은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더 다가왔죠. 사장님 인심이 넉넉하셔서 배는 늘 부릅니다. 국물도 좋지만 사실 오늘은 사장님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늦게 와봤어요. 저 내일 쉬는 날인데 혹시 오후에 시간 어떠세요? 제가 정읍 지리를 하나도 몰라서 그러는데 가이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울내기 특유의 나긋나긋한 말투와 서글서글한 인상에 저도 모르게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툭 하고 열렸습니다. 매일 불 앞에서 거친 식당 일만 하며 긴장 상태로 살던 제게 그는 꽤 따뜻한 위로처럼 다가왔거든요. 우리는 브레이크 타임이나 영업이 끝난 늦은 밤을 이용해 소박하고 달콤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연애가 깊어지면서 남편은 저에게 자연스럽게 반말을 섞어가며 스스럼 없이 다가왔죠. 하루는 식당 일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툭 붉어진 핏줄과 대고 긁혀 거칠어진 제 두 손이 유난히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내 손 진짜 소뚜껑 같고 못생겼지. 젊은 여자가 맨날 뜨거운 불 앞에서 돼지 부속이나 썰고 있으니 손이 이 모양이잖아.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자조 섞인 푸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거친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쥐고는 다정하게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자기야, 당신 손이 얼마나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손인데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해. 이렇게 책임감 강하고 멋지게 자기 인생 사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래. 난 이런 당신이 진짜 대단하고 항상 존경해. 여보, 내가 앞으로 자기 손에 육수 한 방울 안 묻히게 다정하게 잘해줄게.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남편이 한없이 듬직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깊이 아끼며 사랑했고 그렇게 평생을 약속하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그 사람의 다정한 약속에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핑크빛일 줄만 알았던 제 환상은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의 시어머니는 뼛속까지 서울 부심으로 똘똘 뭉친 분이셨어요. 고급 한정식집에서 처음 마주 앉은 시어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영호가 지방 발령을 받더니 기어코 거기서 짝을 찾아왔네. 그래, 대학은 어디 나왔다고 했지? 아, 네. 저는 근처에서 2년제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부모님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치셨어요. 어머, 2년제? 우리 영호는 서울에서 번듯한 4년제 나와서 공기업 들어간 앤데 참 어디 서울 번듯한 집안 아가씨도 아니고 촌에서 돼지 부속이나 삶는 애가 우리 아들 짝이나 되니? 면전에 대고 쏟아지는 멸시에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밥상을 엎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어요.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난 후 저는 남편을 따로 불러내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서운한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여보,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야? 내가 촌에서 국밥 하는 게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거야? 우리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실 수가 있어? 제가 따지자 남편이 제 두 손을 쥐고 쩔쩔매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자기야, 진짜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깐깐해. 자기가 이해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자기가 이번 한 번만 꼭 참고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남편은 중간에서 갈등을 단호하게 끊어내거나 조율하기는커녕 늘 그런 식으로 상황을 회피하며 저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연애 시절 제 손을 감싸주던 듬직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전형적인 마마보이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래도 남편 하나 믿고 제가 더 잘하면 언젠간 인정받겠지 하는 바보 같은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10월 뒤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텃세는 결혼 후에도 전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시댁에 가면 꼭 뼈 있는 농담으로 제 가슴에 예리한 비수를 꽂으셨습니다. 아휴, 어디서 돼지 누린내가 진동을 하네. 너는 식구들 먹을 귀한 음식 장만하는데 그 냄새나는 손으로 만지면 어떡하니? 넘격 떨어지게 여기 있지 말고 저기 주방 들어가서 마늘이나 깔아. 그럴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벙어리 냉가슴 앓듯 꾹꾹 눌러 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건 제 배경과 직업은 그렇게 벌레 보듯 무시하시면서도 돈 앞에서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신다는 겁니다. 결혼 후 첫 시어머니 생신날 제가 백화점 상품권과 함께 현금이 두둑하게 든 봉투를 내밀었을 때였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약소하지만 맛있는 거 드시고 마음에 드시는 옷도 사 입으세요. 시어머니는 짐짓 못 이기는 척 봉투를 받으시더니 매의 눈으로 봉투 두께를 쓱 가늠하셨습니다. 그 순간 입가에 번지는 숨길 수 없는 미소를 저는 똑똑히 봤어요. 어머, 뭘 이런 걸 다 챙겼니? 그래, 네가 장사해서 돈은 좀 만진다더니 씀씀이는 아주 서울내기 못지않게 시원시원하구나. 이건 고맙게 잘 쓰마. 방금 전까지 촌년이라며 사람을 구박하던 표정은 어디로 가고 제 피땀 어린 돈은 덥석덥석 잘도 챙기셨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 기가 막힌 이중성의 헛웃음만 나왔지만 며느리라는 족쇄를 찬 이상 이것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려니 하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꾹꾹 참고 넘기며 아슬아슬한 결혼 생활을 이어간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죠. 밥을 먹던 중 시누이 유진 아가씨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오빠 나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경제학 석사 과정 밟고 싶은데 이번에 꽤 괜찮은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어. 갑작스러운 유학 선언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 역시 깜짝 놀라 동그란 눈으로 아가씨를 쳐다봤죠. 시어머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껏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미국 유학?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마는 그 비싼 학비랑 생활비는 다 어쩌려고 그래. 우리 집 형편에 그 억소리 나는 돈을 당장 어떻게 마련하니? 평소 서울 부심부리며 콧대 높던 시어머니도 현실적인 돈 문제 앞에서는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가더니 이내 식탁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저를 향해 꽂혔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은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대놓고 눈치를 주기 시작했죠. 예, 아들아, 내 처 요즘 장사 잘 된다며? 정읍에서 국밥 팔아서 돈 쓸어 담는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던데. 새언니가 돼서 시누이 앞길 막을 거 아니면 매달 조금씩만 보태라고 해라. 저를 바로 앞에 두고도 굳이 남편을 통해 그것도 명령하듯 툭 던지는 그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제가 돈 나오는 화수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한 요구였죠. 남편은 또다시 안절부절 못하며 애꿎은 물잔만 만지작거리고 제 눈치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읍으로 내려오는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한참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운전만 하던 남편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까 엄마 말씀 들었지? 유진이가 공부 욕심도 많고 똑똑하잖아. 자기가 우리 집안 기둥인데 유진이 유학비 좀 보태주면 안 될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찬 헛웃음을 터뜨리며 조수석에서 몸을 돌려 앉았습니다. 자기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끓이는 국밥 냄새 난다고 툭하면 촌년 취급하며 구박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 돼지 국밥 한 돈으로 시누이 유학까지 되라고? 내가 무슨 시댁 호구야,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야? 제 쏘아붙이는 말에 남편은 움찔하더니 불쌍한 강아지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제발 부탁이야. 엄마가 나한테 저렇게까지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중간에서 너무 난처하고 체면이 안 서서 그래. 자기가 돈 제일 잘 버니까 우리 식구 생각해서 조금만 희생해주면 안 될까? 끝까지 자기 체면 타령만 하며 어머니 치맛자락 뒤에 숨는 남편의 찌질한 모습에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얄미운 시어머니의 뻔뻔한 얼굴을 떠올리면 당장 차를 세우고 단칼에 거절하는 게 맞았죠. 내 피 같은 돈을 그 오만한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며칠 동안 저는 남편과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은 제 눈치만 슬슬 보며 거실 소파에서 웅크려 잤죠. 어휴, 저 등신 같은 화상. 엄마 치마폭에서 평생 못 벗어날 위인이랑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가슴을 치며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브레이크 타임에 잠시 쉬고 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시누이 유진 아가씨였습니다. 언니 바쁜데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 서울에서 정읍까지 한달음에 내려온 아가씨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민망함이 가득 교차하고 있었죠. 저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아가씨를 빈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아가씨,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밥은 먹었어? 제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오자 아가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엄마랑 오빠가 언니한테 무리한 부탁한 거 내가 정말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해서 내가 언니 얼굴을 볼 면목이 없더라. 엄마가 평소에 언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뻔히 알면서 내 유학비까지 떠넘기다니. 나 유학 안 가도 되니까 언니 절대 엄마랑 오빠 말 듣지 마요. 아가씨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사실 시댁 식구들 중에 저를 사람 대접해주고 살갑게 챙겨준 건 유진 아가씨 단 한 명뿐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직업을 무시할 때도 아가씨는 늘 제 편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언니 3대째 내려오는 맛집 사장님이라니 진짜 멋있어. 언니가 끓인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진짜 최고야. 그렇게 저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중해주던 시누이였기에 저도 아가씨만큼은 친동생처럼 아끼고 있었죠. 유진아, 울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너 미국 가서 그 경제학인가 뭔가 끝까지 공부하고 싶은 거 맞지? 내 꿈 포기하기 싫은 거 맞잖아. 제 물음에 아가씨는 입술을 깨물며 끄덕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아가씨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어머님 얄미운 거 생각하면 10원 한 장 보태기 싫은 게 솔직한 내 심정이야. 근데 내 오빠도 아니고 어머님도 아니고 똘똘하고 예쁜 우리 아가씨 앞길 막는 건 언니가 못하겠다. 내가 매달 150만 원씩 내 생활비 보탤 테니까 돈 걱정 말고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제 말에 아가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진짜 괜찮겠어? 언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버는 돈이잖아. 내가 진짜 은혜 안 잊고 나중에 다 갚을게, 언니. 아가씨를 달래서 서울로 올려보낸 후 저는 퇴근해서 남편에게 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여보, 나 아가씨 유학비 매달 150만 원씩 대주기로 했어. 그러자 소파에 늘어져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화색이 돌았죠. 진짜? 자기야, 정말 고마워. 역시 자기가 우리 집안 살리는 기둥이라니까. 엄마한테 당장 전화해서 이 기쁜 소식 알려야겠다. 신이 나서 휴대폰을 집어드는 남편의 뒤통수를 보니 다시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착각하지 마.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 봐서 대주는 거 아니니까. 우리 아가씨가 당신들보다 100배 1000배는 염치 있고 똑똑해서 내가 아가씨 보고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한테 생색낼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 제가 쏘아붙이자 남편은 민망한지 멋쩍은 웃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가씨가 미국으로 떠나고 본격적인 3년의 뒷바라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150만 원이라는 돈 말이야 쉽지 자영업자에게는 매달 숨통을 조여오는 엄청난 압박이죠. 그 돈을 꼬박꼬박 맞추기 위해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가마솥 앞을 지켰습니다. 한여름의 국밥집 주방은 그야말로 지옥불이 따로 없어요.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소금꽃이 필 지경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특으로 2그릇 더 주소. 네, 금방 나갑니다. 밀려드는 손님들의 주문에 목이 쉬어라 대답하며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뼈가 바스러져라 일해서 번 돈으로 매달 15일이면 어김없이 아가씨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했죠. 송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제 통장 잔고는 푹푹 줄어들었지만 타지에서 고생할 아가씨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저축은커녕 제 입을 옷 한 벌 제대로 사지 못하고 낡은 앞치마만 기워 입으면서 버텼어요. 하지만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창 바쁜 점심시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다. 너 오늘 유진이 생활비 보내는 날인데 벌써 보냈니? 미국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애가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는지 모르겠다. 장사도 잘 된다는데 이왕 보내는 거 이번 달부터는 몇십만 원 더 얹어서 보내주면 안 되겠니? 바빠 죽겠는데 돈 타령만 늘어놓는 시어머니의 전화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한창 바쁜 시간이라 손님이 밀려 있어요. 그리고 150만 원도 저한테는 진짜 큰 돈입니다. 매달 그 돈 맞추느라 저 하루도 못 쉬고 일하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앓는 소리를 하자 시어머니는 혀를 끌듯 차며 비아냥거리셨습니다. 아유, 알았다, 알았어. 그깟 돈 좀 보태준다고 어찌나 유세를 떠는지 참. 어디서 대학다운 대학도 못 나와 배운 거 없이 몸으로 때우는 장사니 고생스러운 건 당연한 거지 누굴 탓하니. 너는 우리 유진이 번듯하게 학위 따서 오면 다 내 덕으로 알 테니 입 좀 다물고 잔말 말고 보내기나 해라. 뚝 하고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저는 끓어오르는 우라를 참지 못해 눈물까지 찔끔 흘렸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저를 보면서도 남편은 남의 일 보듯 태평했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식탁에 앉아 자기 취미 생활에 쓸 돈을 요구하며 투정만 부려댔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부서 사람들이랑 골프 치러 가기로 했는데 용돈 좀 더 주라. 그리고 오늘 밥상 반찬이 왜 이래? 나 회사에서 피곤했는데 고기 반찬 좀 해주지. 맨날 국밥집 깍두기만 주면 어떡해. 저는 앞치마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당신 눈에는 내가 고기 반찬할 정신이 있는 걸로 보여? 당신 동생 유학비 대느라 나 오늘 밥 한 끼도 못 먹고 가마솥 앞에서 뼈 빠지게 일했어. 당신은 공기업 다닌다고 칼퇴근해서 꼬박꼬박 월급 받아오면서 동생 유학비에 10원 한 장 보탠 적 있어? 양심이 있으면 반찬 투정하고 골프 타령할 시간에 내 다리라도 좀 주물러라. 제 호통에 남편은 흠칫 놀라며 슬그머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당신이 자진해서 돈 내준다고 해놓고 왜 나한테 짜증이야? 엄마 말대로 나중에 유진이가 성공하면 다 우리한테 보답할 텐데 유난 떨지 마. 그리고 나도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데 골프 한번 치러 가는 게 그렇게 큰 죄냐? 그 속 터지는 소리에 저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끼고 방으로 쾅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들을 버틸 수 있었던 건 가끔 걸려오는 유진 아가씨의 전화 덕분이었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장학생으로 뽑혀서 다음 학기 등록금 면제받았어. 이거 다 언니가 매달 생활비 챙겨준 덕분이야. 진짜 고마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가씨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그제야 뭉클해진 가슴을 쓸어내렸죠. 아이고, 우리 아가씨 진짜 대단하네. 타지에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언니가 보내주는 돈 아끼지 말고 고기도 사 먹고 과일도 사 먹어. 공부하는데 체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절대 굶고 다니지 마, 알겠지? 응, 언니 말대로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언니도 식당 일 힘들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 나 빨리 졸업해서 한국 돌아가면 언니 호강시켜줄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천군만마 같았습니다. 얄미운 시어머니와 철없는 남편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들다가도 아가씨 생각만 하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죠.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흐를수록 제 손마디는 더 굵어지고 이마엔 주름이 늘어갔습니다. 피땀 어린 국밥 육수가 아가씨의 유학 자금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간 지 꼬박 3년이 지났죠. 그동안 제가 보낸 돈은 무려 5,400만 원이라는 큰 액수가 되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가씨가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훌륭한 인재가 되어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동안의 제 고생도 빛을 발하고 시어머니도 저를 조금은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드디어 3년이라는 길고 길었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가씨가 무사히 석사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밝았죠. 시댁은 그야말로 온 집안이 들썩이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는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딸 자랑을 하느라 목이 다 쉬셨을 정도였어요. 아가씨가 귀국하는 당일 시댁에서는 대대적인 가족 모임이 열리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그 거창한 잔치상 차리는 일은 온전히 제 몫으로 떨어졌죠. 저는 가게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어두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정읍에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트렁크에는 아가씨가 평소에 좋아하던 1등급 한우 갈비부터 신선한 전복, 갓 담근 겉절이까지 온갖 식재료를 빈틈없이 꽉꽉 채워 넣었어요. 며칠 내내 가게 일로 피곤해서 운전대를 잡은 손이 후들거렸지만 3년 만에 볼 아가씨 생각에 애써 졸음을 쫓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아유, 넌 차가 안 막히는 새벽에 쌩하고 오지 왜 이제야 오니?
우리 유진이 저녁 비행기로 도착하는데 그 전에 이 많은 걸 언제 다 지지고 볶고 할 거야? 얼른 앞치마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핏물부터 빼라. 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그 무거운 짐들을 이끌고 곧바로 주방으로 등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벌러덩 누워서 텔레비전 채널만 휙휙 돌리고 있었죠. 여보, 나 무거운 짐이 한가득인데 이것 좀 같이 안으로 날라주라. 제가 힘겹게 아이스박스를 들어 올리며 말하자 남편은 힐끗 쳐다보고는 하품을 쩍쩍 해댔습니다. 아, 나 오늘 주말이라 늦잠 자야 하는데 자기 때문에 일찍 깼잖아. 자기가 나보다 힘 좋으니까 그냥 쓱쓱 날라. 엄마가 옆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하시는데 내가 도와주면 엄마가 나한테 더 잔소리하신단 말이야. 얄미운 그 입을 콱 쥐어받고 싶었지만 오늘 같은 좋은 날 큰 소리 내기 싫어서 꾹 참았습니다. 그날 주방은 그야말로 저 혼자만의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혼자서 갈비찜을 안 치고 전복을 솔로 빡빡 문질러 닫고 삼색나물에 잡채까지 무치느라 허리를 한 번도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친척들과 통화하며 제 속을 박박 긁어댔죠. 아유 형님, 우리 유진이가 드디어 오늘 와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내가 걔 미국 유학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다 휘었다니까요. 애가 어찌나 똑똑한지 이번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지 뭐예요. 제가 3년 동안 가마솥 앞에서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유학 보내놓고 생색은 시어머니가 다 내는 꼴이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주방으로 쓱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갈비찜 국물을 숟가락으로 푹 떠서 맛을 보셨습니다. 아이고 달다 달아. 너는 설탕을 얼마나 들이부은 거니? 간장 더 넣고 다시 짭짤하게 졸여라. 기가 막혀서 제가 지지 않고 대꾸했죠. 어머님, 아가씨 평소에 약간 달달한 거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배를 갈아 넣어서 단맛을 낸 거라 인공적인 맛도 안 나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매서운 눈을 치켜뜨며 제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어디서 시어미가 말하는데 꼬박꼬박 토를 달아. 미국 물 먹고 온 애가 촌년 입맛이랑 똑같겠니?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당장 다시 해.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오늘 아가씨 축하해 주러 온 자리니 좋은 마음으로 넘기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매운 양파를 까고 또 까다 보니 양파즙에 눈물이 줄줄 흘러서 소매로 눈가를 훔쳐야 했어요. 오후가 훌쩍 넘어가자 온 집안에 고소한 기름 냄새와 짭조름한 갈비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주방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와서 갓 부쳐낸 전을 맨손으로 낼름 집어먹었죠. 오, 냄새 좋은데. 간이 아주 딱 맞네. 자기야, 나 이거 갈비찜 고기 하나만 더 줘봐. 저는 국자로 남편의 손등을 찰싹 때리며 매섭게 눈을 흘겼습니다. 손도 안 씻고 어디서 음식에 함부로 손을 대. 아가씨 오기 전까지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가서 어머님 모시고 교자상이나 펴. 남편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투덜투덜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유, 유진이 덕분에 오랜만에 포식하겠네. 자기는 딴 건 몰라도 진짜 요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소리를 짓거리는 남편의 등짝을 째려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잡채를 버무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가자 드디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화려한 잔치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번쩍거리는 큰 교자상 2개를 이어 붙이고도 음식을 놓을 자리가 모자랄 지경이었죠.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었더니 다리는 퉁퉁 붓고 머리는 산발에 앞치마는 기름 얼룩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주방 열기로 붉게 달아올라 땀범벅이었지만 그래도 먹음직스러운 상차림을 보니 마음만은 참 뿌듯했죠.
그래, 우리 아가씨 이거 먹고 기운 팍팍 났으면 좋겠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경쾌한 소리가 들리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엄마, 오빠, 나왔어. 집안을 울리는 아가씨의 밝은 목소리에 제 가슴도 덩달아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3년 만에 제가 피땀 흘려 뒷바라지한 시누이가 멋진 모습으로 금이환영을 한 것입니다. 현관문에 들어선 유진 아가씨는 몰라보게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내 새끼, 그동안 타지에서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가씨를 와락 끌어안고는 눈물까지 훔치셨죠. 남편도 해벌쭉 웃으며 동생의 캐리어를 넙죽 받아들었습니다. 야, 박유진, 너 진짜 완전 미국 사람 다 됐다야. 아가씨는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주방 문가에 뻘쭘하게 서서 앞치마에 물기를 닦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단숨에 달려왔어요. 언니, 나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아가씨는 저를 꽉 끌어안으며 제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언니가 매달 고생해서 돈 보내준 덕분에 나 진짜 무사히 졸업했어. 너무 고마워. 그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난 3년간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흘렸던 눈물과 땀이 한순간에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아유, 우리 아가씨 몸 건강히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네. 얼른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비행기 타고 오느라 배고프지? 제가 환하게 웃으며 아가씨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잠시 후 온 가족이 모여 앉은 식탁은 그야말로 화려한 잔칫집 그 자체였어요. 제가 새벽부터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차린 사내 진미가 상 위를 빈틈없이 가득 채우고 있었죠. 와, 언니 이 진짜 대박이다. 이거 다 언니가 혼자 만든 거야? 내가 미국에서 언니가 해준 갈비찜 먹고 싶어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알아? 아가씨는 허겁지겁 갈비찜을 입에 넣으며 엄지를 척 치켜 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아가씨를 바라보며 입에 발린 소리를 늘어놓으셨죠. 아이고, 체하겠다. 천천히 좀 먹어라. 우리 유진이 이제 번듯한 석사 학위도 땄으니 대기업 골라서 떵떵거리고 가겠네. 엄마는 아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배가 부르다. 식사 자리가 무르익어가고 자연스럽게 아가씨의 미국 유학 생활과 경제학 전공 이야기가 화두로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이런 경제 흐름이랑 금리가 완전 대세더라고. 물가 상승률이랑 환율 변동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 삶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 아가씨가 똑 부러지는 목소리로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가며 신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저는 옆에서 묵묵히 밥을 먹다가 아가씨 이야기가 워낙 흥미로워서 빙그레 웃으며 가볍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요즘 시장 가면 식자재 물가 오르는 거 보면 진짜 무서울 정도라니까. 아가씨가 배운 그런 경제 흐름을 잘 알면 우리 국밥집 운영하고 단가 맞추는데도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저 화기애애한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에 한마디 보탰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교자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순식간에 훈훈했던 거실 분위기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멸시가 가득 담긴 표정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디서 돼지 냄새 맡던 촌년이 유학 다녀온 애들 고상한 얘기에 아는 척을 해? 네가 경제를 알아? 어디 급도 안 맞는 게 귀한 내 딸 말하는데 감히 끼어들어. 제 귀를 의심할 만큼 너무나 적나라하고 폭력적인 망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 가슴에 예리한 대못을 쾅쾅 박아댔죠.
넌격 떨어지게 여기 앉아있지 말고 당장 저기 주방 가서 설거지나 해라. 네가 차린 상이니까 밥 다 먹은 거 네가 치우는 게 맞지 않겠니?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얼굴로 옆에 앉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끔찍한 모욕 앞에서도 또다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피하고 잡채만 질겅질겅 씹어대고 있었어요. 지난 3년입니다.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가마솥불을 지폈고 내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 안 사 먹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피 같은 돈 5,400만 원을 온전히 시누이 유학비로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철저한 계무시와 촌년 취급이었죠.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제 영혼 밑바닥까지 꾹꾹 눌러 담았던 인내심의 한계선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짐승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당탕탕 마이너스. 제 두 손으로 제가 피눈물 흘리며 차려낸 그 화려한 잔치상의 가장자리를 꽉 잡고 가차없이 확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귀한 접시 소리와 시뻘건 갈비찜 국물이 사방으로 튀는 소리가 거실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야! 이 미친년이 돌았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남편도 화들짝 놀라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무슨 미친 짓거리야. 저는 바닥에 엉망으로 뒹구는 전 쪼가리와 국물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활화산 같은 분노로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도끼가 서려 또렷했죠. 어머님, 그 돼지 냄새 맡으며 끓인 국밥, 촌년이 뼈 빠지게 판 그 돈으로 당신 귀한 딸 유학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매달 150만 원씩 3년 동안 들어간 돈이 무려 5,400만 원. 그 피 같은 내 돈 10원 한 장 빼놓지 말고 당장 토해낼 준비나 하세요.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경악으로 하얗게 질리다 못해 퍼렇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씩씩거리는 남편을 짐승처럼 노려보며 매섭게 쏘아붙였죠. 그리고 당신. 허구한 날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굳은 일은 마누라 방패막이 삼는 비겁한 마마보이 새끼야. 당신 같은 찌질이랑은 오늘부로 완벽하게 끝이야. 이 지긋지긋하고 역겨운 집구석, 이제 구역질이 나서 단 1초도 못 참아.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꽉 매여있던 앞치마 끈을 벅벅 뜯어내듯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현관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죠. 제 등 뒤로 엉망진창이 된 시댁 거실의 끔찍한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제가 뜯어낸 앞치마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현관을 향해 몸을 돌렸을 때였습니다. 뒤통수에 대고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악다구니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아이고, 저 미친년이 드디어 실성했구나.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시어미 앞에서 밥상을 엎어? 이거 완전 천하의 몹쓸년 아니야. 근본 없는 촌년 걷어서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미쳐 날뛰는 꼴 좀 보소. 시어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갈비찜과 지지겨진 전들을 보며 가슴을 팡팡 치셨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씩씩거리며 제 뒤를 쫓아왔어요. 야, 너 당장 안 멈춰? 네가 기어코 오늘같이 좋은 날 이딴 사다를 내야 속이 시원하겠냐? 어디서 못 배워 먹은 티를 내 빨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지 못해. 남편이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거실 한가운데서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쾅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도 저도 놀라서 흠칫 뒤를 돌아보았죠. 그곳에는 유진 아가씨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두 주먹은 핏대가 설 만큼 꽉 쥐어져 있었어요. 유진아, 너 왜 그래? 저 미친년이 우리 집안 박살내는 거 못 봤어?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더듬거리자 아가씨는 참았던 울분을 활화산처럼 터뜨렸습니다. 미친 건 새언니가 아니라 엄마랑 오빠야. 어떻게 언니한테 그런 끔찍하고 천박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새언니가 내 평생의 은인인데 은인한테 촌년이라니. 가서 설거지나 하라는 게 대체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야. 아가씨의 매서운 사자 후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떡 벌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어디서 돼지 부속이나 만지던 애가 감히 내 앞에서 아는 척을 하니까 내 속이 뒤집어져서. 시어머니의 궁색하고 이기적인 변명의 아가씨는 기가 막히다는 듯 실소를 툭 터뜨렸죠. 그 돼지 부속 만져서 번 돈으로 나 3년 내내 유학 뒷바라지 해준 게 누군데? 엄마가 나한테 10원짜리 하나라도 보태준 적 있어? 오빠가 나한테 달러 한 장이라도 보내준 적 있냐고. 언니가 매달 뼈 빠지게 일해서 보내준 그 돈 5,400만 원 아니었으면 나 유학은커녕 길바닥에 나앉았어. 나 굶어 죽을까봐 자기 입에는 풀칠만 하면서 내 학비 대준 사람한테 촌년이라고? 엄마는 양심도 없어? 염치라는 게 없냐고. 아가씨의 날카롭고 이성적인 일갈에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안절부절 못하며 동생을 말리려 들었어요. 야, 박유진, 너 말 조심 안 해?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미국 물 먹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러자 아가씨는 남편을 향해 더욱 싸늘한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오빠는 제발 닥치고 가만히 좀 있어. 옆에서 자기 마누라가 그 끔찍한 모욕을 당하는데 입 꾹 다물고 쳐다만 보는 게 자랑이야? 오빠가 인간이야? 그러고도 네가 남자고 가장이야? 오빠 같은 찌질이 마마보이랑 지금까지 살아준 새언니가 보살이지. 난 오빠가 내 혈육이라는 게 진짜 역겨워 죽겠어. 아가씨의 독설에 남편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터질 듯 붉어졌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아가씨는 그 길로 바닥에 엎어진 반찬통과 유리 조각들을 무참히 짓밟으며 성큼성큼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언니 진짜 미안해. 내가 언니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이런 구역질 나는 집구석에 언니 혼자 놔두고 나 혼자 편하게 공부한 거 진짜 내가 평생 다 갚을게. 아가씨의 두 눈에서는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을 뻗어 그런 아가씨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아주었죠. 아가씨는 휙 뒤돌아서서 경악으로 굳어버린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 당장 짐 싸서 나갈 테니까 둘 다 알아서 해. 엄마랑 오빠, 새언니한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 나 찾지 마. 안 그러면 나랑은 평생 연 끊을 줄 알아. 아가씨는 단숨에 방으로 들어가더니 아까 들고 왔던 캐리어를 그대로 끌고 쿵쾅거리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언니 가자. 이런 쓰레기장 같은 곳에 단 1초도 더 있지 마. 그렇게 아가씨는 제 손을 꽉 잡고 미련 없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등 뒤로는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통곡하는 소리와 남편이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죠. 아이고, 내 팔자야. 유진아, 박유진. 너 어디가 애미 버리고 어디가.
하지만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시댁의 끔찍한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꽉 잡은 아가씨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했어요. 평생 내 편 하나 없을 줄 알았던 시월드에서 유일하게 숨통을 틔워준 최고의 아군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아가씨와 함께 엉망이 된 시댁 아파트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상쾌했습니다. 언니, 오늘 밤 운전해서 내려가기 피곤할 텐데 괜찮겠어? 나는 당분간 친구 오피스텔에 신세지기로 했으니까 내 걱정은 말고 조심히 내려가요. 아가씨는 제 두 손을 한 번 더 꼭 쥐어주고는 택시를 타고 훌쩍 떠났습니다. 저는 정읍으로 내려가는 텅 빈 고속도로를 달리며 라디오 볼륨을 아주 크게 틀었죠. 이상하게도 서러운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린 것처럼 가슴이 후련하고 막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그래, 내 피 같은 돈 빨아먹는 징그러운 기생충들 다 떼어냈으니 이제 진짜 내 인생 살면 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가마솥불을 지피고 날이 밝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저 당장 이혼 소송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누이 유학비로 보낸 5,400만 원, 조건부 증여 반환이든 부당이득 반환이든 법으로 싹 다 받아내 주세요. 제가 피땀 흘려 번 돈, 그 인간들 입에 단 1원도 못 남겨둡니다. 제 단호하고 매서운 눈빛의 변호사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내용 증명과 소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노골적인 강요와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매달 150만 원씩 입금했던 이체 내역서까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쳤거든요. 며칠 뒤 서울시댁과 남편의 공기업 사무실로 살벌한 내용 증명과 이혼 소장 세트가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가게에서 한창 바쁘게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불이 나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여보, 자기야, 지금 사무실로 날아온 이게 다 뭐야? 무슨 내용 증명의 이혼 소장이라니. 당신 진짜 나랑 끝내려고 이러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찌질한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툭 내려놓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너희 집구석이랑 완벽하게 끝내려고 보낸 거 맞아. 소장에 적힌 대로 내 돈 5,400만 원 당장 토해내. 기한 내에 입금 안 하면 당신 회사 월급 통장부터 다 가압류 들어갈 줄 알아. 제 서슬 펄언 경고에 남편은 그제야 사태 파악이 완벽하게 됐는지 엉엉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당장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내가 무슨 수로 구해. 게다가 회사에 이혼 소장 날아와서 지금 부서 사람들 다 알게 생겼어. 나 진짜 미치겠다고. 그 비겁한 변명에 저는 콧방귀를 뀌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내 체면 깎이는 건 무섭고 내 돈 뜯어갈 땐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더니 꼴 좋다.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징징거리지 말고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든 네가 알아서 갚아. 남편은 이제 아예 콧물까지 질질 짜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중간에서 남편 노릇 똑바로 못해서 당신 상처 준 거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엄마도 지금 유진이가 우리랑 싹 다 연락 끊어버려서 밥도 못 드시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저는 남편의 구차하고 역겨운 변명에 속이 메스꺼워져서 단칼에 말을 잘랐습니다. 입 닥쳐.
당신 어머니 쓰러지든 말든 이제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남이니까 신경 꺼. 촌년이 해주는 밥은 돼지 냄새 나서 더러워서 못 드신다며? 그 잘난 서울 부심으로 알아서 고급스럽게 잘 챙겨 드시라고 전해. 당신같이 줏대없고 무능한 마마보이 새끼는 이제 평생 혼자서 늙어 죽어. 합의는 절대 없으니까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해.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고 곧바로 남편의 번호를 수신 차단해 버렸습니다. 찌질한 새끼, 평생 그렇게 바닥을 기면서 뼈저리게 후회해라. 알턴 이를 쑥 뽑아낸 것처럼 속이 아주 청량 사이다를 원샷한 듯 뻥 뚫리더군요. 아마 지금쯤 그 오만방자했던 시어머니는 5,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당장 뱉어내게 생겨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을 겁니다. 거기다 평생의 자랑이던 똑똑한 딸내미는 인연을 끊고 잠적해버렸고 믿었던 아들은 졸지에 이혼남이 될 처지에 놓였으니까요. 가족들이 본인을 벌레 보듯 경멸하며 떠나버린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끔찍한 지옥을 맛보고 있겠죠. 저는 아주 홀가분하고 통쾌한 마음으로 낡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빳빳하고 깨끗한 새 앞치마를 꺼내 허리에 질끈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밀려드는 손님들을 향해 가장 환하고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활기차게 걸어 나갔습니다. 식당 안은 밀려드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여기 순댓국 2그릇 추가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제가 쟁반을 들고 홀을 이리저리 누비고 있는데 바쁘게 돌아가던 식당 문이 스르륵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얼굴,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눈밑이 시커멓게 퀭하게 파인 늙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토록 오만방자하고 콧대 높던 서울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쟁반을 내려놓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묻자 시어머니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제 바지 가랑이를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수많은 손님들이 밥을 먹고 있는 식당 한복판에서 털썩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깜짝 놀라 숟가락을 멈추고 일제히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수연아,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지. 너같이 귀하고 착한 며느리한테 그딴 몹쓸 소리를 하다니. 제발 그 소송만은 걷어다오. 5천만 원이 넘는 그 큰 돈을 당장 무슨 수로 갚겠니? 유진이 그 독한 기집애도 집 나가서 연락 두절이고 내 남편은 회사에서 망신당하게 생겼다며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 좀 살려다오. 수연아, 제발 부탁이다. 시어머니는 그 잘난 서울 부심이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채 식당 바닥에 엎드려 엉엉 통곡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미 동정심이나 연민 따위는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아주 시원하고 묵은 체증이 확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저는 제 바지를 꽉 쥔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차갑고 매몰차게 탁 쳐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수준 떨어지는 촌년이 냄새나는 돼지 부속이나 삶는 곳이니 얼른 서울로 올라가시죠. 고상하신 어머님 발 들이실 곳이 못 됩니다. 시어머니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저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잖니. 한 번만, 딱 한 번만 덮어주고 다시 우리 영호랑 잘 살아보면 안 되겠니? 제가 헛웃음을 치며 단호하게 대답했죠. 제가 왜요? 제 피땀 빨아먹으면서 며느리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기생충 같은 집구석에 제가 미쳤다고 다시 기어 들어갑니까? 합의는 절대 없으니까 앞으로 억울하신 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한창 바쁜 점심시간에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주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제 섯을 퍼런 축객령의 시어머니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땅바닥만 치며 오열했습니다. 결국 종업원들의 손에 이끌려 식당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시어머니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냈음을 실감했죠.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당연하게도 제 완벽한 승소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어요. 남편은 빈매일같이 술로 지새우다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았다는 찌질한 소식을 건너들었지만 이제 저와는 완벽하게 상관없는 남의 일이 되었죠. 유일하게 전 시댁 식구 중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은 유진 아가씨뿐입니다. 언니, 나 이번에 대기업 경제연구소에 취업했어. 첫 월급 타면 언니한테 제일 먼저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 고마워. 아가씨는 제게 평생 갚아야 할 은혜라며 가끔 다정한 안부 전화를 걸어옵니다. 저는 그런 아가씨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죠. 모든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린 지금 저는 제 이름 김수연 석자를 걸고 더욱 당당하게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마솥 앞의 열기는 여전히 숨이 막히게 뜨겁고 제 손마디는 여전히 굵고 거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솥뚜껑 같은 이 투박한 손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스스로 흘린 정직한 땀방울만이 온전한 내 삶을 지켜주는 진짜 힘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누군가 저를 촌년이라 손가락질하며 함부로 깎아내려도 내 스스로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가치는 남이 매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 피땀 어린 노력과 당당함으로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었죠. 오늘도 펄펄 끓는 진한 육수 냄새가 정읍의 맑은 아침 공기 사이로 구수하게 퍼져나갑니다. 사장님, 여기 순댓국 특으로 하나 든든하게 주소. 활기찬 단골 손님의 목소리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정성껏 끓여서 금방 넉넉하게 퍼다 드릴게요.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졌던 지난날의 상처는 저 뽀얀 뚝배기 국물 속에 모두 훌훌 녹여버렸습니다. 제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는 펄펄 끓어넘치는 이 가마솥처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